안녕하세요. 슈어소프트테크 코드 분석 게스트팀 선임연구원 김영철입니다. 저는 테스트 케이스의 자동 생성 도구인 디스커버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버그 검출 자동화 전략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버그가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알아보고 베리피케이션 활동에서 버그를 탐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디스커버리를 이용해서 베리피케이션에 어떤 도움이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버그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내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를 말하는데요. 소프트웨어의 버그는 발견되는 시점에 따라 수정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서비스 단계에서 발견되는 비용이 약 30배가 차이 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마무리 단계로 갈수록 버그 수정을 위해 추적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버그 발생 코드가 당시에 어떤 이유로 구현되었는지, 이와 관련된 다른 이슈들은 없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추적되어야 합니다. 버그가 있다면 당연히 개발 초기 단계에 발견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1962년에 나사에서 금성 탐사 목적으로 마리너 1호를 발사했는데요. 이 마리너 1호는 궤도에서 벗어나서 290초 만에 폭파 명령이 내려져 폭파되었습니다. 실패 요인으로 발사 후에 통신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동안에 예비 유도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고, 시스템의 오류는 코드에서 하이픈 기호가 누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마리너 1호의 비용은 1,800만 달러로 보고되었는데요. 아주 작은 실수가 굉장히 큰 손실을 불러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마리너 2호는 탐사에 성공했죠. 두 번째 사례는 토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례인데요. 2009년에는 가속 페달이 자동차 바닥 매트에 끼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서 380만 대 자동차가 리콜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소프트웨어 버그 때문은 아니었고, 그 다음 해에 2010년에는 잠금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에 버그가 발견되어 9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리콜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리콜들로 인해서 이미지 회복을 위한 마케팅 비용, 여타 다른 비용 등이 3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었는데요. 특히 2010년의 리콜은 소프트웨어의 버그로 발생한 것이 특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마리너 1호의 경우처럼 개발이 다 끝나고 서비스를 개시하는 단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프트웨어의 버그 피해 사례로는 2012년에 미국의 나이트 캐피탈 그룹의 비정상적인 주식 주문으로 인한 손실 사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4,4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주문이 발생한 배경에는 트레이딩 시스템 코드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코드의 변경사항이 모든 서버에 적용되지 않아 이전 코드를 사용하는 서버에서 주문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언급한 모든 사례들은 소프트웨어의 버그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특히 개발이 끝나고 서비스를 개시하는 시점에 결함이 발견되어 막대한 금액 손실이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올바르게 만들고 있는지,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석 방법과 여러 가지 테스트 방식을 적용하는 활동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지 평가하는 프로세스인 베리피케이션 활동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들이 있는데요.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 결함을 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테스트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 확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우린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적정 수준에서 타협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소스코드의 로직을 분석해야 하는 과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당연하게도 소프트웨어가 복잡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높은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데이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버그를 검출하는 데이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커버리지 매트릭스라는 함수는 인티저 변수 x, y, z 3개를 받아서 작동하는데요. 커버리지 최하위 단계인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테스트 데이터만으로도 100% 달성할 수 있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인 브랜치 커버리지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2개의 테스트만 있으면 됩니다. 엔지니어가 브랜치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테스트를 하면 2개의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테스트가 완료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코드 16번 줄 코드에서 A, B, C의 합이 4가 되는 경우에 버그가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제 코드에서 A, B, C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5번 줄과 13번 줄이 실행되어야 하고, X는 3, Z는 3이 아닌 테스트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정 커버리지 수준을 타협하게 되어서 버그를 유발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를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코드가 복잡할수록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버그를 검출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대신 해주는 도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디스커버리에는 테스트 자동 생성을 위한 최신 기술이 도입되어 엔지니어가 해야 될 노력들을 대신해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테스팅 활동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결함 탐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데모 2가지를 준비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제는 적당히 조건문이 있는 작은 코드입니다. 31번 줄을 보시면 어설트 구문이 있고 x, y, z의 합이 12가 아니다라는 걸 보장해야 합니다. 31번 줄에서 x, y, z의 합이 12가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찾아내야 하죠. 먼저 컨트롤러 테스터를 이용해서 커버리지를 측정을 해봅니다. 커버리지 측정 결과 부족한 테스트로 인해서 실행되지 않은 코드 조각들이 보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드의 31번 줄에서 x, y, z의 합이 12가 아니다라는 걸 보장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x, y, z의 합이 12가 되는 테스트 데이터를 찾아서 오류를 검출해내야겠죠? 오류를 발생시키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코드의 로직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해당 케이스는 9번 줄과 20번 줄의 코드가 같이 실행되어야 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테스트에는 A는 -10, C는 11인 모든 테스트 케이스들이 포함됩니다. 디스커버리가 이런 분석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데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나면 컨트롤러 테스터가 이 테스트 케이스들을 함께 가지고 커버리지를 측정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코드 커버리지가 진전되었는지 결과를 알 수 있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테스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특히 13번 줄에서 XYZ가 합이 12가 되는 데이터들까지도 찾아줍니다. 어설트 구문의 주권을 보장하지 못해서 애브노멀 액시스로 적용되는 테스트의 커버리지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A는 -10이고 C는 11인 데이터가 생성되었고, 그 테스트 데이터들은 9번 줄과 20번 줄을 실행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직접 분석해야 했다면 테스트 데이터를 수정으로 작성해야 했겠죠? 이와 같이 디스커버리는 자동으로 고품질의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인데요. 앞선 예제 코드를 모듈화해서 함수 호출이 있는 여러 개 있는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뻔시 공일 함수를 간략히 설명하면 파라미터 ABC 3개를 전달받아서 작동하고 로지케이터 클래스의
로직 캐릭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로직 1번, 로직 2번 체크 함수를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에는 체크 함수로 멤버 변수의 합이 12가 되면 어버트가 발생하는 코드인데요. 우리가 테스트를 작성할 때 로직 캐릭터 클래스의 체크 함수를 테스트할 때에는 어버트 되는 값을 찾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x, y, z의 합이 12가 되는 데이터를 작성해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체크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번시 01 함수의 테스트 데이터를 작성할 때에는 어떨까요? 로직 캐릭터 클래스의 로직 1, 로직 2 체크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따라가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테스터를 이용해서 커버리지를 측정합니다. 번시 01 함수의 기본적인 커버리지는 높게 나옵니다. 그 자체에는 로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트 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A는 -10, C는 11이 되는 케이스들이죠. 이런 테스트를 직접 작성한다면 코드가 지금 여러 개의 함수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함수들을 따라가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테스트 작성을 위한 조건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다시 디스커버리의 힘을 빌려보는 것이죠. 테스트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컨트롤러 테스터가 커버리지까지 측정을 해줍니다. 결과를 보면 아까 부족했던 테스트 케이스들이 보완이 되고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버트를 발생시키는 테스트 데이터들도 찾아냅니다. 어버트로 빠진 테스트 데이터를 살펴보면 A는 -10, C는 1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호출된 함수 내부를 분석하지 않고도 디스커버리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스커버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여야 하는 노력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컨트롤러 테스터를 이미 사용 중이라면 0에 가깝습니다. 기존의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에 디스커버리 프로세스가 단순히 추가될 뿐입니다. 1번 그림과 같이 컨트롤러 테스터 UI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디스커버리를 실행할 수 있고 디스커버리를 실행하게 되면 2번 그림과 같이 확인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고 얘를 누르면 3번 그림과 같이 디스커버리 작동 프로그레스 바가 나타납니다. 작동이 완료되고 나면 4번 그림처럼 디스커버리가 생성해준 테스트 케이스와 함께 커버리지 측정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디스커버리는 고품질 테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준 도구이며 기존의 베리피케이션 자동화 파이프라인에 디스커버리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디스커버리를 도입함으로써 테스트 생산성이 향상되고 특히 소프트웨어가 비정상적인 종료되거나 시스템을 어버트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등 의도치 않은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결함 탐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테스트 데이터 자동 생성 도구인 디스커버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